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소클 크리스티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80만을 돌파했고 누적 확진자 수는 2,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와 누적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미국을 포함해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아직도 많은 나라들의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 면역을 실험을 하다 상반기 사망자가 150여 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는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죠. 방역 모범국으로 불렸던 독일에서도 밀폐된 실내 콘서트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비윤리적인 실험을 벌일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아직도 많은 나라에선 축제를 열고 있고 전염병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는 대규모 워터파크를 여는 무식한 행위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다시 사흘 만에 확진자가 300명대로 늘어나면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 세계 방역의 모델이 되었던 만큼 해외 외신들은 한국의 상황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BBC는 한국이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을 통제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며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사이 음모론이 확산되어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BBC는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다는 정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발언을 소개하며 이번 사태는 한국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 이어 한국은 준비가 잘 된 나라이지만 코로나19를 억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두들 백신만을 애타게 바라보며 얼른 진정이 되길 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자국민까지 희생시키면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했다며 자신들의 주머니 불리기에 급급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대체 무슨 이유로 자국민까지 희생시켜가며 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지난 19일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 준비 대응 사무차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집단 면역력이 우리를 구원해주길 기다리기보단 지금 당장 전염을 억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브루스 알워드 박사는 효능이 입증된 백신은 전 세계의 최소 50% 인구의 면역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즉 스웨덴에서 실시했던 집단 면역 체계는 결국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없고 백신과 치료제가 필수라는 것이 입증된 거죠. 이런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에서 그 경쟁이 가장 치열하죠. 문제는 이러한 개발 경쟁이 너무나 심화되어 백신과 치료제의 안정성보다는 최초라는 타이틀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들 중 러시아가 특히 최초라는 타이틀에 집착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코로나19 백신 2종을 9월과 10월에 각각 양산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백신 1종은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아 국립감염병 미생물학센터와 국방부 산하 제48 중앙과학연구소가 공동 개발했고 또 다른 1종은 국립바이러스 생명공학연구센터 벡토르가 개발했습니다. 미하일 무라셰코 보건장관에 따르면 러시아는 의료진과 교사들에겐 8월 중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10월에는 러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러시아의 행보에 미국과 독일 WHO 등 많은 나라들이 안정성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3차 임상시험은 통상 수천에서 수만 명을 상대로 몇 달간 진행돼야 하고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경우 3차 임상 결과가 없고 2차 임상 시험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죠. 이에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가 백신 승인 전 3차 시험을 생략하기로 한 결정은 러시아가 국가의 위신을 위해 공공의 안전을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인 절반 이상도 두렵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자국이 자체 개발한 세계 최초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이미 한 달 전부터 의료진 등 일부 고위험 직군을 대상으로 자국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백신은 중국 국영제약사인 시노팜이 개발했는데요. 문제는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페루, 모로코, 아르헨티나에서 임상 3상을 끝내지도 않은 백신이라는 겁니다. 또 중국의 칸시노 바이오로직스는 중국 군사연구소와 공동으로 ADO-NCOV 백신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 대규모 임상시험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중국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즉 지금 중국은 자국민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모습에 많은 외신에서도 중국이 통상적인 3차 임상시험도 없이 군인들에게 바로 백신을 투여하는 비윤리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 국민들도 자국의 백신 접종을 거부하며 우리는 시험용 기니피그가 되고 싶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발톱의 때만큼도 안 보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 식품의약국에 있는 딥스테이트나 누군가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제약회사가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사람들이 등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명백하게 그들은 11월 3일 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속도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서 FDA 국장인 스티븐 한을 태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 음모론까지 거론하며 FDA에 대선 전에 코로나 백신을 승인하라고 대놓고 압박한 것이죠. 이에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대통령이 FDA에 정치적 행동을 주문한 것으로 상식을 벗어났다며 비판했죠. 이렇게 세계 주요국이자 리더국이라 불렸던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자국민을 희생시킬 정도로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나 지나칠 정도로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 오히려 전 세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른 나라는 생각하지도 않고 글로벌 제약사들과 백신 공급 계약 경쟁까지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나라들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공급을 받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나라들에게 한국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백신과 치료제 확보를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은 전문가들로부터 여유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은 백신 치료제 확보 전쟁에서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을까요? 한국은 투트랙으로 전 세계 백신 치료제 확보 전쟁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내에서 백신을 최대한 빠르게 개발한다는 겁니다. 이는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등 백신 개발 기업들이 연구에 박차를 가해 연내 임상시험 진입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해외 백신을 확보하는 겁니다. 2009년 신종플루 당시에는 3,7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정부에서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도 해외 많은 나라들처럼 백신과 치료제를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실적은 상대적으로 수업 확대 반대 시위? 소수민족 탄압하는 중국. 최근에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는 지난달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그간 몽골어로 가르치던 중국어 과목을 중국어로 가르치는 어문 과목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과 후년부터는 각각 도덕, 법치와 역사 과목도 기존 몽골어에서 중국어로 수업 언어를 바꾸기로 했다. 교과서는 중국 당국이 펴낸 통합 국정 교과서를 사용한다. 이미 2017년과 2018년에 신장이고르 자치구와 티베트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이중 언어 정책으로 인해 중국 남부에서도 소수민족 언어의 사용이 줄어들었고 홍콩의 초등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광둥어 사용이 금지됐다. 몽골족들은 이 정책이 사실상 몽골어 사용을 못하게 하는 정책이라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교사들과 언론인, 유명 연예인들도 반대한다. 몽골족 학부모들과 자녀들은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독립국인 몽골국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도 연대 시위가 일어났다. 이것은 2011년 중국 정부의 민족차별 정책과 환경 파괴에 항의하던 몽골족 목동 메르겐의 사망으로 인해 촉발된 대규모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시위를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로 부정한다. 그 이후에도 몽골족들의 시위는 끊임없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시위 참가자들에게 현상금을 걸고 지역 공산당원들에게 학생들의 등교 할당까지 부여했다. 심지어 공안국장은 최근에 네이멍구와 몽골족이 거주하는 닝샤회족 자치구를 방문하면서 강한 시위 진압 의지를 보였다. 아무래도 신장이고르 자치구에도 몽골족이 거주하고 티베트인과 몽골족 모두 같은 티베트 불교를 믿는다는 점에서 시위의 확산을 경계하는 것 같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게 네이멍구는 석탄과 희토류 등 자원이 풍부하고 베이징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이기에 중요하다.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내몽골의 독립을 지지하며 괴뢰 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매우 예민하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던 몽골족들을 끌어들여 자치정부를 세웠다. 이때 공산당이 펼친 정책은 국민당을 타이완으로 몰아낸 1949년 혁명 이후 중국의 다른 소수민족 정책의 기본이 됐다. 그리고 몽골족들의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 네이멍구는 물론 중국의 다수 민족인 한족 노동자 계급의 지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나는 네이멍구 몽골족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네이멍구의 한족들도 몽골족과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의 난개발과 황사와 같은 생태 파괴, 코로나 사태는 물론 최근에 네이멍구에서 발생한 흑사병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혁명적 사회주의자인 앵겔스는 영국 노동자 계급이 약한 이유로 아일랜드 노동자들을 지배하는 영국 정부의 관점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일부 한족들도 소수민족의 독립을 반대할 수는 있어도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차별을 지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연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개방 이후 일어난 경제적 불평등에 항의하고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한 1989년天安문 항쟁 때도 위구르족 월카이시가 주요 학생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반면 소수민족 탄압은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중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미국을 능가하고 공산당 지배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차이는 극명하다. 최근 중국 정부의 행보를 보면 우주정거장이나 고속철도,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소수민족은 물론 한족의 다수 노동계급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는 점이 갈수록 더 드러나고 있다. 중국 네이멍구 학교 몽골어 수업이 중국어로 대체됐다. 몽골족 주민들이 저항에 나섰다.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새 학기부터 도입된 중국어 교육 강화 조치에 반발한 몽골족 학생, 학부모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네이멍구 공안 당국은 유언비어 유포자를 체포하는 한편 중국어 교육 강화 반대 시위에 참여한 주민들의 사진과 함께 현상금을 건 수배 전단까지 배포하며 강경몰이에 나서고 있다. 6일 인권단체 남몽골 인권정보센터의 자료를 종합하면 네이멍구 둔여시를 중심으로 몽골족 학생들이 지난 1일 개학 이후 대거 등교, 수업 거부와 항의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 단체는 각도 학교 학생 약 30만 명이 등교나 수업을 거부하고 학교 안팎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지 공산당 쪽에선 관료들에게 자녀 등교를 독려하는 한편 개인별로 학생사에서 1명씩 할당해 추가로 등교시킬 것을